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3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입니다. 예, 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최근에 지난주 정도에 발생한 사건인 것 같아요. 지난주 말에 가까워서 독일에서 그들의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인 퓨마가 새로 생산된 아마 최신형인 것 같아요. 그게 사격 연습 중에 좀 수모를 당했다. 그 기사를 접하고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잘 아시는 K21 지금의 또 생산 계획까지 반영하면은 앞으로 한 2, 3년 내면 우리 한 600대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오른쪽 거는 이제 이것을 바탕을 두고 개량한 AS21이라고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차에 지금 경쟁 중인 이제 차량이죠. 여기 보면 21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왼쪽이 당연히 이제 뿌리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 제안한 형은 이것과 또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PL21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장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왼쪽에 있는 저 보병 전투 장갑차가 K21이 그 근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과거에 저걸 뭐 열심히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개량에 있어서 뭐 한계가 있다 이러면은 AS21이라고 안 붙이겠죠. 다른 이름을 붙였겠죠. 자, 그만큼 괜찮은 플랫폼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K21이. 그래서 AS21도 지금은 만들어져서 호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들리고, 폴란드에도 제안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건데, 또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우리 군용 또는 K21의 개량에도 AS21에 새롭게 이제 포함된 내용들이 다시 반영되고 이럴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선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선순환이 비용이란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안정감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그 모든 것은 이게 국방 무기체이기 때문에 타격력, 방호력, 생존력 이 모든 부분에서 잘 두리뭉실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커다란 문제가 우리한테 노출된 적도 없고, 물론 사소한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봤을 때 언뜻 보면은 이거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서 무난하게 잘 개발됐다 계획대로, 그리고 그 다음 장갑차는 당연히 이전 장갑차의 바탕을 두고 장점을 취하고 또 그간의 기술 개발을 반영하고 세계의 추세를 반영하고 당연한 거지. 당연하죠. 네. 근데 나라를 운영한다거나 국방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예. 이런 체계에서 박수를 받는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국가를 운영하는 일도 그렇고 무기 체계를 새로 함께 이끌어내는 것도 그렇고, 욕을 먹지 않는다 그럼 엄청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이디어가 들어서 푸마의 장갑차 이야기를 보면서, 예. 그들이 보통이고 우리가 또 뛰어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외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면에서.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떠올랐어요. 이들 사례를 보면서. 자, 그러면 푸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독일의 뭐 국영방송에 가까운 그런 방송사 같은 DW에서 나온 푸마의 문제를 소개한 기사 두 개입니다. 제목만 지금 일단 두 개 뽑았고요. 오늘 이게 관련된 내용들도 이 두 기사에서 약간씩 조금씩 정보를 가져온 것들이에요. 위에 거를 보면은 이제 기술적 문제로 해서 아문이 들이온 푸마 보병 전투 장갑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개발 시기도 그렇고 거의 우리 K21에 준하는, 예, 그런 장갑차예요.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자, 위에 기사는 18일이고 이 기사가 나오고 문제가 좀 되니까 19일 날 여기에 이제 가지치기 한 기사가 또 나왔어요. 다른 어떤 걸로 가지치기가 됐느냐? 푸마가 못 쓸 판이다. 예? 그리고 푸마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군 전체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임전태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대로 가지치기가 된 내용이에요. 예, 이 두 기사에서 내용을 이제 필요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푸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려보면은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푸마 장갑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이 한 명 타고 있죠.
저희가 현 독일 국방장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죠. 지금 푸마에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예. 뭐 그의 문제점은 아니죠. 이 직에 있은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새로 수상이 지금 들어온 지도 뭐 1년 정도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들이 비난을 받고 있죠. 자, 푸마 장갑차를 보면 2009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K21과 비슷해요. 예.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느냐? 350대를 보유하고 있고 푸마 장갑차 전에는 1970년대에 개발된 마더라는 보병전투 장갑차가 있었어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이게. 근데 개발할 때부터 뭐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도입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도 도입이 되고 나서도 가동률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50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군비 확충, 이제 국방력 확충이라는 이슈가 갑자기 부상이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 정도에서 말을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마 장갑차를 229대를 더 생산하기로 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관련 이제 이걸 생산하는 업체는 어디냐면 KMW라는 회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라인메탈하고 협력해서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29대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거기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대당 비용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230억 원이에요. 한 대당.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K21의 지금 가격이 30억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30억대 초반. 자, K9 장갑차가 죄송합니다. K9 자주포가 40억대, K2 전차가 80억에서 100억대예요. 근데 이게 230억대라니까 엄청나게 고가인 거죠. 자, 이게 지난 한 30년간 군축 분위기,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자기 스스로 생산 라인을 유지한 나라들은 전부 다 저율 생산을 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서방 국가들도 그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무기 체계 위주로 저율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가 높아요. 아주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은 좀 이렇게 주변적인 무기 체계들은 회사들이 아주 휘청휘청거리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었어요. 유명한 게 그 총기 회사, 독일의 유명한 총기 회사도 H&K도 망할 뻔했죠. 거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입 단가가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독일이 전쟁에 휩쓸려서 갑자기 뭐 국가 동원령이라도 내리기 전에는 이렇게 처져 있는 생산 설비나 지금 생산 대수를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올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시장은 급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 점을 우리 한국 방산업체들은 항상 전시 상태를 유지해 왔잖아요. 우리도 뭐 당연히 쉽지 않았죠. 유지하는 게.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높이지 않고 생산 대수를 뭐 너무 낮추지도 않고 기업이 문을 닫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끌어온 것이죠. 뭐 유럽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쓴 것이죠. 그만큼 한반도에 있는 긴장 관계라는 게 그 긴장도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핵심적으로는. 예. 싸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다른 군대대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기다 이런 거였죠. 예. 자, 이 부분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지금 AS21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경쟁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링스잖아요. KF41이라고 부르던가? 코드명은. 그런데 그것은 내수형으로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수에서는 푸마를 쓰고 있고, 수출용에서만 링스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K21의 지금 내수의 주력이고 수출 시장에서 AS21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당 230억 원이었고 새롭게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최신 기종이 이번에 훈련에 참여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했느냐 하면은 나토 신속 대응군이라는 게 창설이 돼서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제 분담을 해서 거기다가 전력을 탁 만들어 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토 동맹국에서 가장 먼저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 거기서 이제 독일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산된 18대의 푸마 장갑차를 거기 파견하기로 하고 그들을 모아서 훈련을 한 거예요. 18대가 참가했는데 그 18대 모두가 작전 불능 상태가 된 것 같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100%예요. 그 중에서 좀 이제 언론에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그 케이블 전선에 불이 붙어서 운전석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포탑이 작동이 이상하게 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력 외로 분류가 될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100%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확 떠오르니까 그 나토 신속 대응군 내년에 내보내기로 한 거를 거기서 푸마를 빼버렸어요. 빨리 대응을 했어요. 강력하게. 그러면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2주 안에 국방장관한테 보고해라.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푸마 구입, 지금 200몇십 대 구입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구매 중단. 이렇게 하고 이 나토 신속 대응군에는 오래된 마들을 18대 보내기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 국방부의 강경한 대응이 이제 독일 국방부에 이제 나타나자 라인메탈 주가가 그날 바로 7% 정도 빠졌다는 이야기도 또 보이더군요. 자,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주목을 받아서 지금 우리도 군비를 확충하겠으면 뭐 돈을 엄청난 천문학적 우리 학교는 한 100조 원 국방비에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로 펀드를 더 마련하겠다. 폴란드처럼. 그래서 국방비를 확충하겠다. 제가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의 기존의 전통적인 국방력이라는 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 육군 전력만 보자면은 유럽 전체 육군 전력 합친 것보다도 더 세요. 그래서 그걸 좀 올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치른 나라들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이 어떤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주요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독일군이 지금 전쟁에 만약 참여하게 되면은 소총탄부터 포탄, 로켓탄까지 여러 탄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탄약이 이틀 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틀 지분밖에. 나라가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면.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이게 이틀 분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나토에서 그들의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나토가 군사동맹체잖아요. 그 동맹국, 소속 국가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나토 동맹국 전체가 전면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비축해야 될 탄약의 분량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달치예요. 제가 봐서 우리도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한 달보다 짧지는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 분량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1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거져 나온 거예요. 푸마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나오는 게 저거를 지금 이틀 분량밖에 안 된다는데 저걸 한 달 분량 나토 기준으로 채워야 되면은 탄약 생산에만 돈이 얼마큼 드느냐 환율이 왔다 갔다 해서 대충 계산했습니다. 25조에서 40조 원 정도가 탄약 생산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국방비 증가 외에도 따로 100조 원 정도의 펀드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그 많게는 그 100조 원의 절반 정도가 탄약만 생산하면 없어지는 그런 또 희한한 경우가 되기도 해요. 이게 지금 독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보지 못했던 모습이죠. 네. 자, 그러면 영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금년도 4월 정도에 나온 기사인데, 이걸 링스, 독일의 푸마랑 같이 다루면 딱 유럽 전체의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이게 UK DJ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 언론이에요. AJAX는 아직 22가지 중요한 개선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나온 거고 이 내용이 대부분은 뭐냐면은 영국 뭐라고 할까 감사원 보고서에 참조해서 기사를 작성한 거예요. 자, 이 주요한 문제가 몇 가지였느냐 원래는 26가지였어요.
다 핵심적인 사안이었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래야지 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데 그중에 4개밖에 해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2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돈은 지금 70~80%다 줬어요. 그리고 계획은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AJAX라는 장갑차예요. 한 2010년부터 개발했으니까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만들었다가 다시 만들고 이러는 중이에요. 예. 승무원들 직접 병력들을 넣어서 우리도 시험해 보잖아요, 그죠? 예. 최종적으로 이제 개발 기관에서도 다 하고 나중에는 병력들이 실제 장병들이 그 병기를 무기 체계를 운영해 보는 걸 가지면서 마지막에 확정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뭐 피드백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 수정을 추가하게 돼 있는데 그 단계를 못 넘고 있어요. 다시 빠꾸 맞은 거예요. 그 이야기도 뒤에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자, 이 AJAX라는 영국제의 그 보병전투 장갑차고 이게 이제 과거의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개발한 거라고 봐야 돼요. 예, 지금 영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거든요. 장갑차도 차륜 장갑차는 독일 거 갖다 썼잖아요.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영국의 제조업은 많이 몰락했죠.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동차 회사도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브랜드만 남아있지.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영국 회사도 아니에요. 제너럴 다이내믹스예요. 예. 미국 회사죠. M1 에이브람 전차 만드는 곳. 예. 그거에 영국 지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난 이제 수십 년간 방산업체가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안 나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지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6조 원 정도를 잡고 있어요. 6조 원 정도를 잡고 있고 589대 정도를 이제 생산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 대당 1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예산을 4조 원 정도로 투입했어요. 2020년 초까지. 그래서 뭐 많이 투입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80% 정도 투입됐다고. 근데 단 한 대도 예, 배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주 희한한 상황을 맞고 있는 그런 장갑차예요. 예. 자, 이 문제를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 소음과 진동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이게 엔진이 750에서 1000마력 정도 될 거예요. 예. 무게는 한 40톤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계속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대부분의 최신 그 보병 전투 장갑차들이 그 정도 되잖아요. 예. 레드백 같은 것도 40톤이 넘죠. 예. 링스도 40톤이 넘고 그런데 그래서 1000마력이고 뭐 대충 그 정도 스펙이 되죠 보통은. 그런데 그들은 보통 도로에서는 65km, 70km까지 달려요. 도로에서는. 근데 얘는 도로에서 32km밖에 못 달려요 시속으로. 예. 야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최신 장갑차들의 야지 속도도 안 나와요. 우리 K21 같은 경우도 야지에서 지금 우리는 기동력을 되게 강조하는 국가거든요. 군을 운용하는 육군 기갑 장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시속 40km 이상은 나와요. 네, 전차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40에서 5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얘들은 지금 AJAX는 도로에서 32km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 성차감도 성차감이지만 차가 불안해져서 그 이상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 극복이 20cm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SUV 반도 못 해요. 승용차. 자,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이제 주력 전차들이 그럴 거예요. 수직 극복 높이가 보통 1m, 차륜 장갑차나 개조용 장갑차는 50cm 이상. 얘는 20cm밖에 안 돼. 그리고 성차감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아마 시범 운용을 할 때 모르겠습니다. 한 소대, 중대, 많아봤자 대대급 정도에서 했겠죠. 근데 30명 정도가 이 차량을 오래 탑승한 이후에 몸에 이상이 심해서 병원 신설됐어요. 그중에는 관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고, 뭐 난청이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염증이 심해졌는지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하는 거 먹는 약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나서는 탑승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대요. 1시간 반으로. 왜냐 더 오래 타면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귀마개까지 타고 했지만 소음을 줄이는데 실패했대요.
그래서 지금 시험이 중지가 된 상황이에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40mm 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장갑 방호력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무게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엔진도 따라 커진 거죠. 예, 그래서 무게가 결국 40몇 톤이 됐는데 이 현수 장치가 유기압 현수 장치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뭐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잖아요. 일반적인 현수 장치도 아니고 토숀바 2차 세계대전 때 쓰는 그 방식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디자인이 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무게가 좀 가벼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즉 사공이 많은 거죠. 배가 산으로 간 거죠. 다 했으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수 장치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돼요. 성차감에. 네. 자, 그리고 이 차체를 지금 스페인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차체 조립 불량도 아주 심하대요. 엉망이에요. 기본적인 정렬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다가 돈은 이미 70~80% 줬잖아요. 업체한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처음에 쉬쉬하다가 결국 문제가 이제 언론을 타게 되면은 국방부하고 업체가 서로 간의 책임 소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까지 간 거죠. 최악의 경우까지. 예. 양쪽 다 크게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정치적인 데미지를 받지 않고 이 사안을 탈출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 사안으로 보여요. 자, 미국의 OMFV 사업도 처음에 미국 육군이 ROC를 제안했죠. 이렇게 그냥 맞춰달라. 자, 방어력은 높이고 화력도 세게 57mm 포를 넣고 방어력도 몇십 밀리 탄까지 막을 수 있는데다가 속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또 병력은 뭐 일개 분대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또 전술 수송기로 실어 날라야 되고 날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업체가 한 군데밖에 제품을 안 냈잖아요. 나머지는 그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그런 업계 반응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업 제안서를 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하나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군이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업체도 당연한 것이고 군이 정신을 안 차리는데 업체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예. 물건을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이 어리버리한데 예. 농락하고 싶지 거기에 정성껏 원칙대로 만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예. 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여기도 보면 제가 어제도 미국 감사원 자료 보여드리면서 목표 가동률이라는 거 비행기에 있었는데 그 전투기가 두 가지 목표 가동률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전투기가 부여받은 임무, 예, 그것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언제든지 어떤 임무를 맡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걸 충족할 수 있는 가동률이 모든 작전 영역에 있어서의 목표 가동률이고 그 중에 다는 안 되는데 한 개 이상은 되는 경우 그거를 하나의 목표에 기준을 둔 목표 가동률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F-35 같은 경우는 이게 다목적 전투기이기 때문에 지상 공격에 공중전도 다 해야 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미국 감사원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여러 영역 맡은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그 목표 가동률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자,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영국 감사원에서는 초기 배치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IOC라는 게. 이게 아마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자, 개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군에서 쓸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배치를 하고 개량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초기 배치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춰야지만, 저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만 군에 납품할 수 있는 거죠. 원래 17년, 그 다음 20년 연기됐다가 다시 21년으로 연기됐고 지금 소식이 없어요. 시험이 중단됐으니까. 그리고 국방부하고 업체는 서로 싸우고 있는 거니까. 아니, 당신이 일 해달라고 했잖아. 아니, 나는 이건 줄 알았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국 국방부가, 죄송합니다. 영국 감사원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 돈은 다 누가 갖고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월급하고, 그 방산업체로, 제너럴 다이내믹스로 간 그 금액
그때 손해보고 했겠습니까? 많은 돈을 못 남겼겠지만 손해는 안 봤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만들고 이러면 돈 더 달라고 하겠죠. 그 돈들, 공무원 월급하고 방산업체로 간 돈들, 그거 다 영국 사람 세금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이죠. 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작전 역량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시기가 2025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부는 배치하고 그냥 전력 공백이 있으니까 F-35랑 비슷한 거예요. 개발과 배치를 같이 한다는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C, 그러니까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예. 원래 계획대로 다 되는 거. 이게 2025년인데 저게 되겠나? 예. 이렇게 보는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과연 대비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안전하게 가급적 누가 하나 감옥 가는 사람 없이, 예? 자기의 또 그 명성에 손상 없이, 손상을 없지 일어나겠죠. 최소화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즉 연착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영국군의 목표는 왼쪽에 지금 AJAX, 오른쪽에 박스죠. 여기다가 챌린저 3까지 이제 개선이겠죠. 해서 소위 우리가 말로 하는 디지털 전장, 네트워크 전장, 전장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거. 그게 미래군의 지향점이죠.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다. 예. 지금 우리는 그걸 이제 그 워리어 플랫폼 가면은 분대 단위까지 하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대장이 우리 분대 단위의 한 소대원이 보는 상황을 나도 보고 다른 분대원도 공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뭐냐, 뭐 기갑사단 같은 데서 뭐 소대별 또는 중대별 또는 대대별로 각각의 이제 장갑 차량들이 서로에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전 전장으로 확보하려는 거죠. 확대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지상, 육상, 공중, 해상까지. 예. 자, 영국은 육상에서 이렇게 요 세 개의 패키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스 같은 경우는 독일 거를 갖다 쓴 거예요. 자기들 차륜 장갑차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AJAX를 우리가 직접 하자라고 했는데 이 모양이 된 거죠. 챌린저 3도 잘 된다는 보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계획이 다 망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장갑차가 없는 상태에서 옛날 장갑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 육군에서 무기체계 개발하는데 저런 일이 발생을 하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검찰의 조사를 받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예. 국민의 세금을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아까 퓨마 장갑차 독일 그 상황이 우리한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대 230억짜리를 만들어서 최신형 18대 새로 만든 거를 연합군이 같이 쓴다 그래서 거기 배치시켰더니 거기 지휘관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이메일을 써가지고 내가 참 이거 이렇게 쓰면은 너무 내가 뭐랄까 너무 예의 없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다. 18대가 전부 다 작전 불가다. 이런 이메일을 육군 참모총장한테 올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고 국방장관이 구매 중단. 그리고 다른 장갑차 보내. 우리 예전에 특전사들끼리 뭐 세계적으로 뭐 겨루는 그 사격술 겨루는 뭐 작전 수행 능력 겨루는 그런 대회에 호주 갔을 때 우리 K3 당시에 5.56mm 경기관총이 먹통이 돼서 다른 나라 군대 기관총을 빌려 썼다는 사건이 나와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업체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우리 사람들 다 흥분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됐는데도 그 총을 문제가 있는 총기를 그냥 줘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관총은 기껏 해도 몇백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그마치 한 대 230억짜리를 18대를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4천억, 5천억이 들어간 금액의 최신 장갑차를 당당하게 독일군 깃발을 걸고 나토 신속 대응군의 선두에 서고자 했는데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전 국민이 분노했을 거예요. 뭐 독일도 분노하고 있겠죠. 네.
자, 영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아까 그러고 탄약 비축분이 이틀분밖에 안 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일에. 자,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어수선한 건지 다른 분야는 딱 안 봐도 대충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르겠어요. 한두 달 됐는 것 같은데 그때 썼던 자료를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훨씬 새삼스럽게 보여요. 그때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육군을 유럽으로 가져가면은 유럽 전체 육군 합친 것보다 세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한번 더 볼까요? 우리나라 육군은 2022년 기준으로 좀 줄여가지고 36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운영을. 최정예죠, 전부 다. 하나같이. 더 강해질 거잖아요, 지금.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대로 다 진행이 되면은. 영국은 8만 5천 명 육군, 프랑스 12만, 독일 10만, 폴란드 8만 명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 우리랑 비슷해요. 예. 그리고 개별 병사, 개별 사단, 개별 예단들의 전투력까지 비교해 봤을 때, 예?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즉 전투 의지, 이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병력 차원에서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전차 숫자를 볼까요? 독일은 레오파드 2 전차, 이것도 여러 형이 섞여 있는 거죠. 266대, 영국 227대, 챌린저 2, 절대 레오파드보다 좋은 전차라고 할 수가 없죠.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200대 초반, 저것도 마찬가지죠. 제 3국을 합쳐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의 주도 국가잖아요. 600대, 700대밖에 안 되잖아요. 700대 조금 넘죠. 우리는 현재 지금 육군 계열이 1771대예요. K1 계열이 1500대, K2 계열이 260대.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른 역할을 부여해서 계속 개량을 하고 있죠. 보십시오. 수적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우수해요. 저 3개국 합친 것보다. 기술적으로도 더 우수해요. 전투 의지도 더 우수해요. 여기다 뭐 자주폰이 다른 무기체계로도 똑같아요.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육군은 유럽, 지금 서유럽 국가들 육군을 다 합친 것보다 강하다. 전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 드린 이 보병 전투 장갑차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군사력이 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만이 지금 서방권에서는 유일하게 전투력을 최고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폴란드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해요. 가격이나 성능이나 의지라는 면에서. 거기에 의지라는 면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급 능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확인하면은 지금 보여드린 두 장의 슬라이드가 전혀 허언이 아니다. 실제다. 실제를 대변하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다룬 많은 내용들을 보시면 같은 느낌 드실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위한 무기를 만들지, 이 전장에서 필요한 나의 무기 체계가 뭘까? 무기 체계의 인기도와 가격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된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그나마 나은데 유럽보다는 고가 이문이 많이 남는 무기 체계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 국방부 자체가 미국이 전면전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군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 방위산업체에 끌려가고 있어요. 비싼 무기, 그들의 마케팅하는 광고, 우리도 광고 많이 보잖아요. 환상적이죠. 그거 쫓아가서 군조직이 돼 있어요. 짧은 시간에 바꾸려니까 바꾸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방산 역량이 느슨해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못 받은 조그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참신했던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많이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구멍이 뻐끔뻐끔 나 있다. 이게 저기에서 본격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역량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타우루스나 뭐 미티어 같은 것을 유럽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한테 손을 벌렸더니 아주 뭐 합리적인 가격에 기술 이전 같은 걸 많이 받은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 유럽의 방산업체가 지금 이러니까. 그 외에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는 많은 끈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다 자산이 됐죠. 우리가 빨아들인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들 귀하게 여기니까. 가격을 쳐주니까. 예. 그래서 장갑차, 보병전투 장갑차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K21, A, 레드백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K2 전차 당연하죠.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죠.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고와 지혜가 들어있고 안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적인 면에서도. 예. 그걸 다 조절하면서 한 거예요. 그 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느끼는 표현은 괜찮게 나왔는데 이 말이 엄청난 칭찬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보병 전투 장갑차 하나를 만드는데도 화력, 방호력, 기동력, 그리고 네트워크 전장, 많은 또 전자장비가 들어가죠. 요즘 무기 체계가. 그 모두를 둥실둥실하게 잘 해내는 작품으로 딱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리고 전장에서 막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무기 체계를 보면은 좀 고장 나가지고 군수 지원 체제가 활발히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아요, 우리보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성하는 게 됐어요. 단지 뭐 러시아의 포악함, 뭐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저런 전쟁들이 그냥 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쉽게. 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한테는 섭섭한 이야기예요. 자, 예전 같으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벌이는 전쟁은 남이 관여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관여하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단속을 했어요. 예. 그게 그들의 리더십이었고 양극 체제의 기둥이었죠. 그 다음 이제 구소련이 멸망하고 붕괴되고 나서 미국 혼자 남아서 미국 혼자서 그 역할을 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보여주는 것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전쟁이 잦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월남전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이라크 침공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군비 확충했습니까?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때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큰 전쟁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세계가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각국이 피부로 그냥 탁 느낀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방산 시장이 확 열렸고 방산 시장이라는 방산의 어떤 산업을 방위 산업을 구축한다는 게 여러 가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물론 상대적으로 빨리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한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화된 거예요. 한 10년 안팎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보다 더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급한 마음은 다 우리 방산업체의 기회의 장이 된 것이고 아까 오늘 쭉 보시면서 영국과 독일의 보병 전투 장갑차의 사례를 보다시피 마음이 급한 진짜 냉정해진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진짜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무기 체계와 한국의 장갑차를 비교할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가격도 우리가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물건도 훨씬 빨리 배달해 줄 것이고 AS도 잘해 줄 것인데 그리고 나한테 많은 기술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손을 잡아 준다고 하는데 물건만 팔고 팽 해버릴 게 아닌데 어디에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병 전투 장갑차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호주 랜드 400 사업을 하고 있죠. 호주에서. 자, 그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차륜 장갑차 하나 하고 보병 전투 장갑차 하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죠. 호주는. 차륜 장갑차는 복서를 이제 선택을 했죠. 201한데 보병 전투 장갑차 400대를 이제 사겠다는 건데 라인메탈, 링스 우리 하나 레드백이 경쟁을 하고 있죠.
시험도 종료가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시험 종료하는 와중에 시험 중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수수는 400대만큼은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관계자의 말도 그렇고 다른 언론의 분위기를 봤어도 그럴 때 그렇고 이렇게 해놓고 안 산다 그러면은 호주 정부가 상당히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죠. 예. 자, 그래서 현재 여기서 절대 우리가 여류에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전이 또 발발한 거거든요. 지금 호주 랜드 400 사업을 하는 와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유럽의 상황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됐지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것을 숫자가 줄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만약 하나가 이것을 링스를 이기게 된다면은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 레드백이라는 체계를 이길 만한 체계가 없다. 성능과 가격을 다 포함했을 때 유럽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경쟁할 장갑차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찍거나 자기들이 사겠죠. 개발 직접 하겠죠. 영국 잘 모르겠어요. 영국 장갑차 없이 지낼 수 없잖아요. 지금 돈 4조 원 넣었는데 다른 장갑차 사야 돼요. 영국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것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영국의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K9 장갑차 영국에서 한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영국에 우리 K9 자주포 왔다 갔다 했죠. 그 낙점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들은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가 없고, 예? 이만한 가성비를 갖춘 무기 체계가 없어요. 저 세상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요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서 레드백이 링스를 이기게 된다면은 그런 효과가 한결 더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징검다리로 해서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M2 브래들리 장갑차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이제 미국이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27년에 후보를 결정하고 30년부터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것도. 이게 5개의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다 어디서 본 애들이에요. 제일 위에 게 BAE 시스템 거죠. CB90 이미 호주에서 우리가 한번 이겼던 바가 있죠. 물론 여기서는 요구 조건이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라인메탈 거 링스가 다시 붙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서 이기면은 여기서도 그게 충분히 어드밴티지로 반영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격, 성능 다 그거죠. 예. 그리고 공급까지. 미국도 급하죠. OMF 사업 이제 제대로 된 숫자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우위에 있어요. 생산이라는 부분에서는. 그 다음 네 번째,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그리핀 3라고 되어 있죠. 이거 AJAX 사촌이에요. 근데 AJAX는 지금 돈 4조 원 쓰고 땅도 밟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판단이 서시죠. 나머지 5번째는 뭐 미안하지만 이름을 들어본 바 없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만 이기게 된다. 링스를, 레드백이. 그러면 OMF의 사업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보백뉴스 장갑차 유럽에 최근에 발생한 좀 웃지 못할 그런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다르게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연결지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